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국이기 때문에 앞선 국들이나 실들 질의하시는 패턴 다 보고 오셨죠? 국장님 보고 오셨죠? 예, 그 전에 했던 국들 지적하시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준비들이 좀 잘 되셔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과 질문 드립니다. 철도 유유부지 활용 사업 2024년도에 했고 용역 사업이고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 공모하는 거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단기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셨고요. 공모에는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6월까지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실무 평가하고 9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주민들 대상으로 그 협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접수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아직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네, 네. 근데 위험 부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정확한 근거를 대시겠어요? 제가 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2024년도에 하셨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까? 일단 유유부지에 이제 그 사업을 할 거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하는 거는 공원이나 그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한 거는 그 부지 특성에 맞게끔 이제 그 뭐 그 공원 공원 시 산책로나 문화공간 네네네. 조성하고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네네. 거는 이 공모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게 돼야지만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게 어떤 용역이 나왔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용역 진행 사항 그 보고를 들었고요. 네. 뭐 없어지기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좀 제대로 자체에서 하든 공모를 하든 뭐 최선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모를 위해서 이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소규모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용역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까? 결과물을 제가 세세하게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까지 접수라고 이 공모 사업이. 그러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으면 오늘이 제 기억으로 오늘 26일인가요? 오늘 26일이고 네, 맞습니다. 내일 27일 주말 꼈고 그러면은 이거 제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게 안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결과는 공모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안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원래 목적은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면만 보면 국가 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시가 활용을 하고 그 지역 특색에 반영하는 테마 공연이나 문화 공연 그 공원 조성을 하고 문화 거리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위해서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 행정으로 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주민 의견 수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 부지 특성의 한계가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용역 결과에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됐지만 제가 저희 철도가 지나가는 그 유유부지도 그렇고 봤을 경우에는 부지 특성상 한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협소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래서 용역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그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해도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법이 여러 개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시죠? 용역했을 때 나왔을 거예요. 철도사업법하고 국유재산법하고 어떤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게 용역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에 있다라는 게 우선 저 큰 문제가 됐을 거다.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없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이 26일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직 기한적으로. 제가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파악을 해보고 그 사후에 조치 계획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는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아마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가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저희처럼 아직은 유유부지가 많고 지금 현재 막 도시 개발이 일어나는 데는 이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용역에 대해서 쭉 나온 걸 갖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려고 자료를 엄청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셔서 유유부지 활용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결론을 내면 1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했었던 도심 항공교통 기억하시죠?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금 시가 업무 협약 맺은 게 있죠? 없습니까? 토보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는 맺지 않으셨어요? 국토부하고만 맺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도심항공교통 관련해서는 UAM. 뭐 협약을 한 게 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증 기술 개발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합 맞습니다. 환승센터에서는 주가 예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뭐 이 역할로 지금 쓰는 건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민간 투자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추정 사업비는 2조 정도 됩니다. 2조 1천억 정도 되죠. 대부분 민투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이게 조금 불확실한 투자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아까 12개 정도 대기업하고 미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진행한 걸로는 긍정적인 뭐 부분을 저희는 받았고요.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는 리스크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토지에 대한 뭐 리스크,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리스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제안을 저희가 드렸던 거고요. 그 그다음에 제안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시가 직접 토지를 확보를 할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제세교 지구에 있는 그 복합환센터 부지하고 컴팩트 시티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살 거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략으로 지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제세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성 원가로는 23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성 원가가 좀 올라갈 거고요. 얼마나 오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퍼센트? 저희가 이제 총으로는 그 컴팩트 시티까지 따지면 토지비가 한 1,000억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왜 통으로 얘기를 하세요? 본 의원이 지제세교 조성 원가 올라간 비율만 여쭤봤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 원가는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신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보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성 원가라는 거는 공사비에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제세교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몇 프로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그냥 예측하기 막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만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컴팩트 시티까지 해서 1,000억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그렇게 잡으시면 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이 계획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으실까요?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도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뭐 참여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그 총 사업비가 1조, 2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주요 교통수단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기존의 SRT나 일반 철도, 뭐 버스, 택시, 뭐 예정으로는 이제 GTX-A 신호선 연장, 미래형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이제 복합시설로 구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민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직 이 부분들이 정례화가 안 됐고 기반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질의를 드렸고 조금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뭐 상업시설도 오고 업무시설도 오고 주거시설도 오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이 UAM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평택 지제역 미래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국토부 공모할 때에 네. UAM을 이제 반영을 해서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심 항공교통이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는 환승센터 기능이 가장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대 시설 그리고 UAM은
저희가 이제 회랑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했지만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UAM이 지금 당장 그 이용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지상 부분에 그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향후에 UAM이 더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면 거기에 버티포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은. 근데 원래 사업에는 이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공모할 때는 UAM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사업 개요에. 아니면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마치 UAM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수소 전기차 등 자율주행차 뭐 다 미래학 복합환수센터 구축으로 이렇게 되면 같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줄 알고 원래 사업이 또 그랬었고 근데 원래 취지에 맞게 들어가주면 좋은데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 사업이 또 그랬었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UAM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을 뭐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거는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복합환승센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시민들은 UAM이에요. 과연 그게 상용화가 돼서 이착륙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고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들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년도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올해 한 것 중에서는 30% 정도 진행이 됐고 설계비는 100% 진행이 됐고요. 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가 있네요. 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현재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그 공정률 20%라면 처음 계획대로 맞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26년 9월까지는 완료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는 총 400억을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지방채 200억을 발행해서 지금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추경에 100억 하고 내년도에 100억을 저희가 마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평택역은 4단계로 지금 나눠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오거리 쪽에 이제 2단계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단계는 동시에 그 차 없는 거리하고 그다음에 기존 1, 2단계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뭐 내년 9월까지 저희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20%가 맞느냐.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 잡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주간에만 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렇죠. 주야간을 다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활동을 그때 오셨지만 저희가 그 광장 일부를 터파기를 다 해서 지금 구조물을 지금 앉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2단계, 3단계 넘어갈 때는 저희가 주야간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거리가 교통이 워낙 혼잡하고 혼잡하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도 거기가 이제 상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가 운영을 뭐 계속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런 구간들은 24시간을 저희가 두 팀으로 하든 세 팀으로 하든 24시간을 돌려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요즘 이제 집안 침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한번 오게 되면 집중으로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 불가한 상황인데 아무리 불가항력인 상황이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역 광장 내에 침사지를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봤었죠. 네네네. 근데 그 침사지만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100년 빈도의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타를 더 운영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그래서 하셨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터파기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만약에 그런 비가 오면 그 터파기 한 구간으로 저희가 그 우수를 다 그쪽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숙과하고 다른 이제 재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백년민도 이렇게 온다 해도 그 역 쪽으로 물은 안 차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은 게 안전이에요. 공사에서는. 그리고 거기는 대형 건물들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싱크홀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완전 대형 사고가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안전을 좀 강조를 해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그 공사로의 인근 상권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일단 공사 구간을 지금 사실 그 통행 구간하고 완전히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그 단절된 부분 때문에도 또 민원이 발생이 되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니시는데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점을 중앙으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안전에도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뭐 그 터프하기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그게 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양쪽으로 지금 보행로를 더 확보하는 부분으로 다 해서 보행로도 더 확보했고 그다음에 야간에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그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그 통행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400억까지 발행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서 평택시 어떤 관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공공성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안을 잡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거보다도 광장 내에 뭐 시설물은 저희가 이제 관리 부서들이 또 협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가장 유지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글라스하고 물길 등 특수 네, 시설들이 네, 좀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본 그러니까 의원이 봐도. 그 미디어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광고를 막 할 수 있는 미디어가 아니죠.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공익성이 예, 있는 거죠. 예. 광고성 있는 부분을 네, 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공익이 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을 창출해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인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그 미디어 잠시만요. 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그 민간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에 우리가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광고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부분들을 그거를 질문을 했잖아요. 네, 공공성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넣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거 예산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핵심은 이 유지관리예요. 400억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지비는 저희들이 뭐 감안을 하더라도 이 미디어 글라스나 이 물길 등 특수 시설은 예산이 저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아까 정확하게 내년에 이거 뭐 완공하신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 유지 비용은 얼마를 책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직 그 운영비를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미디어 글라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과장님 마련을 해야 지금 됩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을. 그쵸? 디자인비도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을 했어요, 국장님. 선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것 플러스 유지관리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계획 없이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면 그거부터 진행을 하십니까? 이거 뭐 지금 뭐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유지 관리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 구조는 예. 나와 주셔야 돼요. 안 나오고 이거 공사만 자신 있게 내년에 완공합니다. 지금 진행률은 20%고 주야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이미 나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우리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삽입하고 좀 덜 드는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요즘 그거 전혀 안 되면 유지관리 예산이 만약에 매년 아주 극단적인 예로 20억씩 3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던 거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이 사업 하지 말으셔야죠. 이거 진짜로 매년 몇십억씩 이거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요, 가장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많은 공익성이 확보가 되고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쪽에 합당하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희 공공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예산 취계는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유지관리 이거 미디어 글라스 상당히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서 말 못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예산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없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그냥 보이는 랜드마크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금 안 잡혀 있다면. 그러면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려도 어떤 방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해보셨어요? 차 없는 거리는 당초 평택역 그 복합 광장 설계를 할 때 그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 교통 시스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계 당시에 그 차 없는 거리 하면서 이제 교통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회로 이런 부분은 그 교평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를 다 마무리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주차장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설계를 완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제로 교통 흐름에 그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에서 하는 거는 소수의 불편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기준에 소수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거면은 여기서 논할 상황은 아니고요. 괜찮은 거고 소수의 기준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하고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행정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여러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만을 집어내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기고요. 도시교통 시스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각 부서하고 기관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도 실제로 가동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꼭 생깁니다. 우리 하는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의도하거든 의도하지 않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단 관리 위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반영을 하고 최근 5년간 총 사업비 변동 유무는 유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나 관리 계획 대상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전 절차는 출연 사전 승인과 정수 승인,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느 건지 아십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예. 이거 지금 위탁이잖아요. 아, 예.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산단 저희들이 매년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로 3억 정도를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2억 5천입니다. 인건비 조입니다. 예. 조정을 하고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인원이 줄었나요? 아, 인원이 줄은 거 아니고 오히려 인원을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물가 상승분 물가 반영해서 상승률하고 올라가는데. 공무원 인건비 그 상승률로 해서 저희가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네. 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억 네, 5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은 공단에서 직접 예, 예, 운영을 자부담하시는 걸로 자부담을 하는 했습니다. 걸로 서류가 되어 있어요. 예, 예. 맞죠? 그래서 예.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해를 좀 못하신 아, 것 예, 예. 제가 같습니다. 상당- 예. 시설로 착각했습니다. 네. 매년 회계 보고하고 사업 실적하고 성과표 받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성과표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성과표를 따로 제출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예. 예. 제가 조례를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평택시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과 그렇고 교육 청소년과 말씀드렸고 그다음 기업투자과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조금 저도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 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보고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 동의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보통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저희 6년까지는 한 번 위탁받고 두 번째 할 때까지 하고요. 6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때 성과 보고서 같이 제출이에요. 성과 보고서를 보고 의회에서 성과 보고서가 미흡하다라면 동의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과 보고서 한 번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6년이 처음에 3년을 하고 6년 동안은 하지 않고 6년이 도래가 되면 다시 한번 성과 보고서하고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민간 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 위탁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고요. 그리고서 의회에 6년 보고 된 드리고 이후에는 예, 예. 동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횟수로 예. 이제 3년을 하고 예.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예. 6년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6년 대 됐을 때 이제 한 번 더 받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그러니까 예. 9년째 되는 거죠. 3년까지 하고요. 6년이 네. 지나가면 다시 재위탁 여부를 공공위탁 그 관련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 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년이 지나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의회 동의를 받냐고요. 6년 단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예. 3년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 다음부터는 3년이 아니고 6년 단위로 예.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성과 지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갖고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준서가 있어야지 기준서를 보고 그냥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고 들어온 걸 그냥 승인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민간 위탁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 송탄 산단부터 해서 90 아마 2년도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근데 조례 제정일이 아마 그 이후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면은 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전에 따르면 기간이 길어서 숙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후면 더 숙지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위탁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3조 사항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는 뭐 예. 모르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관리 위탁에 대해서 3조 사항을 보면 이게 좀 조항이 난해해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조문이. 자, 4조 사항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시장과 위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의회는 관여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의회의 견제권이나 연장권에 대한 재위탁에 관한 기능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장님이 맘만 먹으면 산업단지 관리 위탁 조례만 보면 그냥 평생을 줘도
시에 의해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재위탁에 대한 기능이 시의회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는 또 달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조례하고 그 전체 분석을 해서 수정할 사항들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위탁이 가는 거죠. 현재까지는 심의 절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위원회는 여실 거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23년도에 위탁을 할 때는 사실은 22년도에 미리 그런 준비된 부분이 좀 누락돼서 저희 의원님들께 이제 그 부분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자체 분석 성과 보고 자체 성과에 대한 분석 보고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공개 모집은 안 하죠? 예, 공개 모집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특정 기관에 특혜가 돌아가는 구조로 전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조문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선은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되고요. 공모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성과 계획서에서 성과를 잘 내게 되면 뭐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포괄적으로 산단이 늘어나고 지식산업센터 생기고 이러면서 일부는 뭐 나눠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으로.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법조문도 그렇고 지금 산단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의회 그 견제 기능이 빠지는 이런 위탁 조례 같은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회에서 산단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도 예산을 3억에서 2억 5천으로 지금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갔는데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거를 관리를 하겠습니까? 견제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위탁 조례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시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릴 부분도 뭐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 보시고요. 누락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을 해서 갖고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우선은 지금 너무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는 조례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렇죠? 이 법을 만드는 이유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의 특혜를 받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례가 진짜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2개나 돼요. 근데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갖고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2천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성과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 AI. 네, 그 AI 중에서 그 사무 관리나 이런 행정 자동화 부분은 저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쓰여진 일상적인 일들을 AI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부분이 뭐 출장협의라든가 회계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거 시범적 실험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증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네. 어떤 행정과 관련한 그런 내려와 프로그램들을 보급해서 내려오기 전 단계입니다. 아직 네. 거기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AI와 코딩을 연계해서 뭐 신문 보도 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례 만들으셨어요?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 자동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시스템 구축보다는 실증화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다른 지자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왜 조례 연계가 안 돼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조례에 이거를 담으셨어야죠. 제일 먼저 AI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분들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보면 그 부분이 이 부분 지금 예산도 빈약하고 조례에도 없는데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은 또 1억 8천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의 어떤 언밸런스한 부분이에요. 제가 AI에 대해서도 행정의 문제점까지 다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 앞에 2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만 봐도 행정의 어떤 나가는 방향성에서 물론 미래 전략가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그 실증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부서라고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우선은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이 조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실증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고 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일상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니까 AI 미래 캠퍼스 해가지고 학교 60개소에 해가지고 지금 진로 교육을 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AI 미래 교실 해가지고 또 청년 노인 공직자들 대상으로 또 해요. 공직자들도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쵸? AI 박람회도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박람회를 하시려면 AI 비전 수립 같은 것들이 조금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용역이? 용역 이제 기본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처음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세요? 일단 평택 씨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정부 연계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가 금년 3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무원 부분이나 뭐 미진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공무원 교육 신설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장은 AI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요 부분도 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아까 선도적으로라는 말씀을 미래전략가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뭐 제가 강조를 해도 과하다라고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 위반됐고 어느 한
뭐 단체에 염두를 두고 만든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조례를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행정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은 지방채까지 400억을 발행을 하시면서도 운영에 대한 예산 전체 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